소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소싱, 스모라고 부르는, 제가 이제 스모라고 부르는 S에 해당하는 소싱인데, 소싱은 뭘까요?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싱은 사실은 물건을 가져온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전통적인 시장 분석 기법을 하면 STP라고 부르는데, 시장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소싱입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는 게 STP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재해석한 걸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세그멘테이션은 건 시장의 종류를 분류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건데 교육시장이다, 운동시장이다, 의류시장이다, 생활가전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원래 세그멘테이션은 마켓 세그멘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뭐 필수 특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어쩌고 이 학문적인 접근이면 안 돼.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시장, 소비자가 있는 시장을 덩어리로 보는 행위를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요. 시장을 보는 거 시장. 물건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소싱을 하면 물건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맨 마지막에 생기는 거지 시장을 본 다음에 그 시장에 맞는 상품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단추가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게 세그멘테이션. 그러면 이 중에 의류를 한번 더 들어가 볼게요. 의류가 있으면 타겟팅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을 봤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있었고 세부 시장을 볼 거고 마지막에 이제 타겟팅을 할 건데 시장으로 보면 의류가 있었어요. 그럼 의류를 또 나누는 거죠. 남성 의류, 여성 의류, 뭐 아동 의류 이런 걸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타겟은 누구예요? 수요층. 남성, 여성, 아동이 되겠죠. 사실은 아동은 주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니까 엄마가 되겠죠. 엄마가. 타겟팅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남성 의류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남성을 상대해야 돼요. 이제 타겟팅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성. 그러면 이거는 남성까지 갔는데 이걸 좀 더 딥하게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레벨 2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타겟팅을 남성, 여성, 아동이 있는데 30대, 40대, 회사원, 대학생, 남성들이 있겠죠? 여성도 30대, 주부, 40대, 워킹맘, 아동도 여아, 남아, 유아, 저학년, 고학년 되게 많겠죠? 이게 이제 타겟팅 레벨 2인 거죠.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또 이것만 말고도 더 세부적으로 더 창출할 수 있죠. 빅사이즈 옷을 팔 거다. 아니면 운동복을 팔 거다. 작업복을 볼 거다. 수영복을 할 거다. 요가복을 할 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남성, 여성, 아동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행위에 따른 또 타겟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상대하고자 하는 사람들, 수요자를 정리하는 게 타겟팅이에요. 처음에는 시장을 먼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 그러면 포지셔닝은 뭐냐? 수많은 타겟 시장 속에서 내가 특정한 타겟을 했으면 이 사람을 이 타겟을 상대로 하는 여러 개의 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경쟁사하고 나눠 먹기 위해서 가격 브랜드를 정하는 거예요. 내 위치를 정하는 거예요. 어떤 위치냐? 가격적이라면 저가로 들어갈 거냐? 중가로 들어갈 거냐? 고가로 들어갈 거냐? 그럼 고가로 들어가면 좀 품질이 좋은 애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중가는 그것보다 낮은 애들이니까 좀 더 하겠지만 그러면 이게 팔리는 시장마다 저가가 잘 팔리는 큰 시장이 있고 고가가 되게 많이 팔리는 시장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럼 내가 어디에 침투해서 나눠 먹을 거냐? 그것도 조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브랜드가 있죠. 브랜드. 그럼 인지도별인데 저가, 중가, 고가 브랜드가 있죠. 저가는 보통 가성비 브랜드가 되겠죠. 화장품에서 이런 거 있죠. 미샤 이런 거. 미샤에서 고급 브랜드를 내놓는다고 비싼 화장품을 낸다고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잘못했거든요. 그건 저가 브랜드, 중가 브랜드로 가성비 브랜드로 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내도 비싸게 안 삽니다. 설화수 이런 거는 미쳤죠. 완전히 미쳤죠. 모든 그 중년 아주머니들은 설화수면 좋아합니다. 브랜드를 너무 잘했죠. 그래서 그건 비싸게 팔 수 있어요. 브랜드는 딱 포지션을 해버리면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브랜드를 아직 안 할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걸로 포지셔닝을 할 거예요. 아직 우리가 브랜드가 없으니까, 초급이니까. 그래서 가격만 가지고 내가 들어갈 시장을 공략하는 게 포지셔닝이라고 보면 돼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세그멘테이션, 시장이 있는 걸 분류를 한 다음에 그 시장에서 내 물건을 살 타겟을 고른다. 그리고 그 타겟들이 좋아하는 가격적인 포지셔닝을 한다. 이게 STP의 요약인 거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면 STP를 통해서 이제 소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케팅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마케팅이라는 거는 너무 광범위해요, 사실은. 광범위한 내용이긴 한데 마케팅을 또 어원적으로 분류하면 두 가지죠. 마켓이라는 게 있고 ing가 붙었어요. 그럼 마켓이라는 거는 결국엔 시장이란 얘기잖아요. 시장은 어떤 거일까요? 수요와 공급이 일어나는 곳. 아,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소비자가 모여 있는 곳. 이것도 맞아요. 시장. 좋습니다. 결국에는 방금 얘기했던 수요와 공급이 있고
그 안에서 시장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 수요와 공급만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이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시장인 거죠. 오프라인으로 따지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이 있을 거고 재래시장이 있을 거고 증권시장이 있을 거고 다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시장이 되었죠. 근데 어마어마한 게 많죠.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쿠팡도 있고 지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오늘의 집 뭐 이 말고도 더 많아요. 뭐 카카오부터 해서 너무너무 많은 온라인 쇼핑몰이 생겼어요. 이게 다 우리들한테는 시장인 거죠. 시장. 이거 플러스로 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이제 중고나라, 당근마켓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장 중에 하나예요. 중고 거래를 하는 듯 하면서 파는 것도 사실은 시장입니다. 어쨌든 우린 초보니까 공식적인 이런 스토어를 처음에는 시장으로 정의를 하고 이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마케팅에서 아까 ING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ING는 뭘까? 그냥 어원 그대로죠. 시장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뭔가를 하는 게 마케팅의 ING죠. 결국엔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판매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모든 행위가 마케팅인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 물건을 시장에 있는데 사람들이 내 걸 안 봐요. 그러면 내 걸 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TV,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하는 뭐 광고 홍보도 포함이 되겠고 온라인 쇼핑몰을 하면 뭐 카페, 블로그, 지식인, SNS, 인스타 이런 것들도 커뮤니케이션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 이건 사람을 오라고 하는 건데 마케팅에서는 이 사람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유통해주는 소매, 도매 등 유통사업자도 마케팅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서포트하는 것도 있어요. 운송, 창고, 은행, 보험, 뭐 우리 돈 100개만 걸리면 선정산 해주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마케팅 중에 하나죠. 카드 할인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마케팅의 하나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보면 마케팅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마케팅의 기초를 좀 얘기할 건데 이렇게 내 물건을 사고 팔아라 제발 사주라 해야 되는데 소비자는 정확하게 이런 형태로 구입을 합니다. awareness, 뭐 interest, consideration, 뭐 intent, 뭐 evaluation, 뭐 purchase 돼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인지, 관심, 고려, 의도, 평가, 구매라는 건데 딱 요 상태로 물건을 사요. 인지라는 거는 내가 그 물건이 이 세상에 있다. 아니면 누군가 쓰는 걸 봤다. 아니면 내가 써봤다. 그 물건을 아는 거죠. 그 기능과 디자인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되게 신기한 물건을 가져와갖고 이거 팔아야지 되게 대박인데 딱 가는 순간 안 팔려요. 왜? 소비자가 모르거든요. 인지한 다음에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이거 내가 한번 써볼까? 이거 어디다 쓰지? 사볼까? 가격이 맞니? 내가 원하는 기능이 맞니? 원하는 디자인이 맞니? 평가를 한 다음에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쭉쭉쭉 내려오면서 각 단계별로 이탈하는 사람들이 쭉쭉 생깁니다. 안 사야 될 이유를 계속 찾으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인지, 관심, 고려, 의도, 평가, 구매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첫 번째 단위 인지예요. 그 상품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모르는 특이한 상품을 가져오면 실패를 다 경험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인지단은 이제 노출이라고 표현하고 관심이라는 걸 유입이라고 표현하고 고려하고 의도, 평가, 구매하는 걸 전환이라고 얘기해서 노출, 유입, 전환 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꼬여 있어요, 요즘은. 여기서 재마케팅이 있고 쉐어링, 내가 사서 좋은 거면 요즘 온라인 문화는 남들하고 나누기 시작해요. 그러면 깔때기가 사실은 요즘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재구매가 나면서 이렇게 열려요. 이 부분이 사실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깊으니까 일단 우리는 노출, 유입, 전환 요 세 개는 기억을 하자고요. 그러면 커리큘럼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느냐? 뭐 마케팅하고 스모하고 이랬다. 이제 커리큘럼 우리 카페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내용대로 갈 겁니다. 이 소싱이란 부분은 커리큘럼에서는 그냥 무작위 다른 시장을 침투해서 다른 시장의 물건을 한번 올려보고 팔아보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도매매에서 무작위로 할 거고 그리고 나서 판매할 상품 리스팅하기로 돼 있는데 이 소싱 양식이 딱 넣으면 판매할 가격하고 아까 포지셔닝이라 했잖아요. 그걸 볼 수 있게 딱딱딱 나옵니다. 나중에 써보시면 알고 2주차에 마케팅에 대해서 배울 건데 광고죠, 광고. 그 다음에 이제 소싱을 1주차에 막 리스팅을 막 해오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썸네일도 처음에 만들어 오시던 숙제를 검사를 해서 잘못된 것들 오조준을 정조준으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할 거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 계속 올릴 거예요. 올리고 나면 업로드 하는데 조금 이제 단내가 날 겁니다. 그 숙제가 나갈 거니까. 3주 차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막 올렸던 거를 이제 플레이 오토라는 이제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이걸로 전체 마켓에 쫙 다 뿌릴 거예요. 플레이오토에서 심었던 내용을 쫙 뿌리면서 광고도 쿠팡 광고까지 이제 이때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고 그 전에 이제 스스에 대한 것만 광고를 했다면 이제 쿠팡 광고로 확장을 하고 막 올릴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기초가 완성되고 나면 내 돈 지키기라고 되어 있는데 효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오토를 이용해서 내 쇼핑몰 운영할 때 위탁 거래처하고 어떻게 양식을 간편화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은 많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만 해도 많이 들더라고요. 다 따라오실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 강의 내용은 웬만하면 저희 네이버 카페, 저희 카페에다가 복습할 수 있게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듣고 이런 것들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금요일 날 시간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성장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 드립니다. 항상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